짜릿한 승부의 세계, 뜨거운 스포츠의 현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스포츠 현장 이나래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의 성남도로공사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1위 IBK 기업은행의 연승 행진에 또다시 대동을 걸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있었던 경기들 짚어볼게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어제 올림픽 핵심 종목에서 레슬링을 제외시키면서 국내 레슬링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파장을 차기자의 S파일에서 진단해봅니다. 프로야구 넥센의 장기영 선수가 미국 전지훈련 연습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내일 국내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TBS 스포츠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 서울 수도권 중심 종합 스포츠 매거진 TBS 스포츠 현장. 오늘은 입투데이의 차상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가적으로 또 스포츠계에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잖아요. 정말 기사 챙겨보느라 또 쓰시느라 무척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무슨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 싶은데 또 어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도 있었고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태권도와 또 레슬링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 정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도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진짜 잠 못 자는 또 새벽, 밤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주변 상황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바쁠 때도 찾으면 좋은 곳 하나가 스포츠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만큼 사람을 또 즐겁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또 날씨가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하는 운동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경기장을 찾아서 또 대리만족을 하면서 경기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체 건강은 몰라도 또 정신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드리는 스포츠 현장. 오늘도 경기장의 열기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프로배구 여자부 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경기였죠. 정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중의 접전이었습니다. 성남도로공사가 이제 1위 IBK 기업은행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또 한 명의 괴물 용병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도로공사의 니콜 선수였는데요. 네. 무려 5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여자부 이제 최고 기록은 지난해까지 뛰었던 인삼공사의 몬타뇨 선수가 54점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니콜은 어제 경기에서 후위 공격만도 24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또 1위를 기록했습니다. IBK는 어제 알레시아가 31점, 그리고 박정아, 김희진 선수가 14점과 11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니콜, 혼자의 그 외국인 선수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로공사는 지난 3라운드에서도 IBK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로 이제 IBK가 19승 4패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에 도로공사에게 2패를 당했습니다. 좀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니콜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올 시즌은 물론 또 역대 V리그 용병들과 견주어도 이 득점력 면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몬타뇨 선수가 가지고 있던 54점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55점을 기록을 하면서 최다 득점,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니콜 선수는 681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에 다 외국인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알레시아, 휘트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과 알레시아가 지금 한 경기, 도로공사와 IBK가 한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조금 득점이 많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3위 휘트니 선수 같은 경우가 한 경기에서 다음 경기에서 60점, 70점을 넣지 않는 이상 1위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그 정도로 지금 니콜의 그런 동무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화성 IBK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이 도로공사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스포츠계에서 천적 관계가 참 많잖아요. 이게 정말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력과는 관계없이 그런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참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데요. 여자 배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에도 그런 예가 있죠. LG가 넥센만 네. 만나면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K리그 클래식에서 수원, 그리고 전북, 서울 이렇게 세 팀, 강팀들이 항상 또 물고 물리는 경기를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LIG 손해보험에 자신감이 넘치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유독 이번 시즌 또 러시아 KC만 만나면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물고 물리는 또 삼각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각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된 모습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이제 많이 형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천적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또 어렵습니다. 어제 러시안 캐시가 홈에서 이제 현대캐피탈에게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제 2연승을 거뒀습니다. 현대캐피탈전에서 올 시즌 5번을 대결해서 러시안 캐시가 3승 2패로 우위를 점하게 됐고요.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또 LIG를 만나면 굉장히 강합니다. 올 시즌 4번 대결을 했는데요. 모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했습니다. LIG는 제발 좀 풀세트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외에 또 현대캐피탈은 LIG를 상대로 프로배구가 출범한 이래 홈 경기에선 단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22연승을 지금 현대캐피탈이 달리고 있는데요. 러시안 캐시, LIG, 현대캐피탈 상당히 물고 물리는 천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더욱 재밌는 또 중위권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러시안 캐시가 현대캐피탈을 잡아준 덕분에 또 웃고 있는 건 바로 대한항공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러시안 캐시가 현대캐피탈을 잡으면서 반사 이익을 대한항공이 확실하게 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이겼다면 3위 대한항공과는 4점 차이까지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대한항공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1점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거든요.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 비해서 한 경기가 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점 차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2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위를 달리던 현대캐피탈이 승점을 쌓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LIG도 기분 좋게는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LIG는 지금 34점에 있으면서 러시안 캐시가 30점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IG는 위쪽에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 쪽에서도 상당히 따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러시안 캐시에게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함께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V리그 남자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TBS 스포츠 현장입니다. 수요일에 S포커스는 차 기자의 S파일로 꾸며집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핵심 종목 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좋아할 수도 또 싫어할 수도 없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태권도가 2020년 올림픽에서 핵심 종목 25개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 확정이 됐고요. 2020년 하계 올림픽부터는 이제 IOC에서 28개 종목으로 치르자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식 입장입니다. 25개 핵심 종목은 이제 영구적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최대 28개 종목이기 때문에 세 종목은 매 대회가 열리기 전에 총회를 통해서 세 종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야구, 가라데, 우슈, 롤러스포츠, 스쿼시나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후보 종목에서 정식 종목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요. 일단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는 럭비와 골프가 이제 25개 핵심 종목에 럭비와 골프가 들어가서 27개 종목 체제로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올림픽부터는 나머지 이제 후보 종목들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종목 가운데에서도 레슬링이 꽤나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전격적으로 퇴출이 결정된 이 배경은 뭘까요? 그렇죠. 사실 레슬링이 제외된 거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레슬링은 근대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판크라치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대 올림픽에서는 열렸었는데요. 사실 흔히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아마추어리즘의 구현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올림픽의 경향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이제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에는 치어리더까지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좀 상당 부분 상업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기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IOC 입장에서는 레슬링이 인기를 끌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도 너무 이기는 선수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면서 도망가는 경기를 하는 모습들도 또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을 했지만 그것이 IOC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결정이 우리에게는 더욱 아쉬운 것이 또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우리에게 참 가져다 준 것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이제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는 이제 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최초의 애국가를 울리게 했던 종목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바로 양정모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지난 올림픽에서도 이제 김연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레슬링은 상당히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까지 총 11개의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획득을 했고요. 지금 뭐 양궁은 한국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양궁은 지금까지 19개의 금메달을 땄지만 그 뒤를 이어서 레슬링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도, 태권도, 사격 등이 이제 그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큰 메달밭이 일단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을 줬던 레슬링이 이제 올림픽에서 사라진다니 정말 아쉬운데요. 저희도 이렇게 아쉬운데 당장 선수들과 감독이, 관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레슬링이 제외된 것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네. 그 아시아 레슬링 연맹의 이제 김창규 회장조차도 보도를 통해서 레슬링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한봉 선수라든지 심건우, 과거 이제 금메달리스트들 또 이제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이어졌던 이런 레슬링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상당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 뭐 그런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림픽에서 그 종목이 해당 종목이 이제 실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종목에 도전하는 선수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변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면 또 지원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레슬링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반면 태권도는 또 올림픽 퇴출설에 많이 오르내린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핵심 종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정식 종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 점수라든지 그 레슬링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공격을 하는 선수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뭐 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었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전자호구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다양한 점수 제도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김은용 전 이제 IOC 부위원장인데요. 과거 이제 태권도 협회장을 또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태권도 쪽에서는 이제 외교력을 키웠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정식 종목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IOC의 결정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태권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날이 곧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에서 퇴출됐던 야구, 다시 올림픽 복귀를 위해 움직임이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집행위원회의 결정에서 이제 25개 핵심 종목을 출연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28개 종목으로 하계 올림픽을 2020년부터 치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3개 종목은 후보군에 올라 있는 후보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 야구, 소프트볼, 그리고 가라데, 우슈, 뭐 롤러 스포츠, 스쿼시, 클라이밍, 웨이크보드, 여기에 이제 레슬링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8개 종목에서 이제 3개의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2020년에는 이제 채택이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 러시아에서 한번 집행위원회가 다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면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야구가 꼭 복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차 기자의 에스파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핫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넥센의 장기영 선수가 스프링 캠프 연습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 네, 일단 부상 소식은 항상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넥센이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NC와의 이제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NC의 노성호 선수가 던진 공에 안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광대뼈 골절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수술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일단 내일 한국에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심하다고는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골절이 된 이상 뭐 1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의 차질은 빚어질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장기영 선수의 부상으로 또 넥센 올 시즌 전력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넥센의 이제 신임 감독이죠. 염경엽 감독이 주전과 비주전을
이미 확고하게 전지 훈련에서 나눴습니다. 네. 뭐 타순까지 이미 정했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바로 넥센의 장기영 선수, 이 선수가 1번 타자의 좌익수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주전에 속해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전력의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사실 넥센은 지난 시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민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을 건너뛰었는데 그때 이제 서건창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영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또 이제 제2의 서건창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상 때문에 전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두산도 이 투수진 구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두산의 복귀를 기다렸던 히메네스 선수가 팔뚝, 팔꿈치 쪽에 이제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말로는 이제 3, 4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수에게 팔꿈치, 팔뚝 부상은 상당히 좀 위험한 쪽이기 때문에 네. 구단 차원에서도 약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히메네스의 귀환을 바라고 있는 두산 팬들 참 많으실 텐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또 두산이 히메네스를 대신할 용병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몇몇 언론에서는 2m 4cm의 우한 장신 투수 넬슨이 두산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구단에서는 수많은 후보군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메네스 선수의 에이전트가 바로 예전에 이제 리오스 선수의 에이전트와 같거든요. 이 두 선수들이 두산에서 좋은 활약을 한 이후에 일본에 갔었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네. 면에서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한편 축구계에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의 동메달 수여가 마침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왔었는데요. 박정우 선수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선수고요. 서울 장흥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동메달의 주역이 됐었는데요. 이제 독도 세레머니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인 그 문구를 쓸 수 없다라는 IOC의 그 철저한 원칙에 따라서 징계 아닌 징계 6개월 동안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을 IOC에서 내렸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정말 기분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박정우 선수 동메달 수여까지 스포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있을 주요 스포츠 경기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TBS 스포츠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상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 영화 2편이 극장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 스포츠 MC로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스포츠와 선수를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명절 연휴에는 전 경기장이 만원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코트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생한 스포츠의 소식은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 잊지 마세요.